2016학년도 수능 B형, 국어 B형 25번에서 28번에 출제됐던 되게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지문이죠. 기판력 지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 이하 P라고 하겠습니다. P에게 에우아틀로스 이하 2라고 할게요. 2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이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의 주장입니다. 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처음에 계약의 조건이 뭐였죠?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낸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네, 이게 문제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자, 용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용어 나오면 네모를 치든 뭐 동그라미를 치든 해서 눈에 잘 띄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자,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하고,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죠? 네, 부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부관의 기한과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자? 네, 두 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부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효과의 발생 소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네, 효과의 발생 혹은 소멸의 제한. 글씨가 진짜, 네, 죄송합니다. 소멸의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기한은 어떤 것? 장래에 확실한 것. 그리고 조건은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은 예시죠.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올 때 그냥 바로바로 빠르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는 무엇이 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자, 많이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문제 풀이할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정지 조건은 네, 효과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것. 그리고 해제는 효과가 소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거나 그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은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집니다. 네. 자,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좀 더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글, 이 지문에 관련된 배경 지식과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꼭 인쇄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을 인정합니다. 자,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설명을 해뒀으니까 링크 한글 반드시 인쇄해서 꼭 정독을 해주세요. 자,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다시 소송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자, 위로 예를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는 계약서가 있건 없건 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 매매 사실을 입증, 이게 계약서에 대해서, 자, 제시하지 못해서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가 된다면은 그 매매 사실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서가 나중에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가 나중에 발견된다면 이미 판결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로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하니까 링크한 글에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꼭 인쇄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거는 소송은 다른 소송이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집을 비워라 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재판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조건이 성취되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이 조건은 아까 뭐였죠? 이 조건은 승소할 경우에 수강료를 내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았으니까 P는 E에게 수업료를 내라는 재판을 걸어도 이는 아직 승소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좋다라는 판결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는 승소를 했습니다. 즉, 승소를 하면 수강료를 내겠다라는 조건이 만족이 된 것이죠. 조건이 실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왜냐? 기존의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밑줄 친 내용들을 이어서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E가 P에게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제시했고 그것에 따라서 수강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법에서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법적으로 소송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변화된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은 두 번의 판결을 거쳐서 P가 E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이냐? P와 E 사이에 이런 조건이 걸려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기판력이라는 것과 새로운 조건의 달성 이후에 변화되는 것의 법리적인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재판을 거쳐서 P가 E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구나. 자,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글의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려워요. 한번 읽어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문단별로 핵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쳐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 분류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 빠르게 근거를 찾아서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 자, 이 정도가 이 지문을 독해하는 것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독해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자, 이것은 문제풀이 단계에서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독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